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라고 하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서 남북 전통의학 교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수로 있는 백유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본론으로서 기존 전통의학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정책과 방안을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전통의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그 한의학의 발전 방안을 제안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기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으로서 한국에서는 한의학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전통의학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같이 이 역사적인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전통의학 분야의 그 교류 협력이 전체 그 교류 협력의 아주 우선적인 그 핵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그 전통의학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고 체계적인 그 준비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약간의 공백 기간 속에서 현재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그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 협력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추진의 어떤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방안에 대한 그런 기획이 미흡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상호 간에 또 그 남측의 어떤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대학이나 기관들에서의 이 소통과 합의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기존의 그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 협력 방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쭉 검토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향후에 포괄적 접근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의학 남북 교류 협력에 관련된 정책 또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전통의학 교류 협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1998년도에 김주형 박사가 이제 제시하였던 그러한 그 논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제가 도표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 협력 방안에 대한 카테고리는 분야별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 그 다음에 교류 협력 추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설립, 그리고 한의학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시면은 한약재 교류의 개선 방안, 정책 기구의 강화, 학술 교류의 지속적인 개최, 그 다음에 문헌 정보 교류의 체계화, 전문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협력 사업의 추진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칭 한민족 한의학 교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고려의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한의학 분야의 그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분석해 보면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그 정책과 제도 수립, 그 다음에 기관의 설립이나 기금 마련 등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한약재나 학술 문헌 교류 등에 대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보자면 보건의료 전반의 어떤 밑그림 속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주로 한의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보건정책과 고려의학 정책에 관한 연구, 최한영, 윤창열 외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신 그러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998년도에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도표를 보시면은 일단 큰 카테고리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그 다음에 학술 세미나 및 공동 연구 시행 부분, 그 다음에 한국 한의학 연구원과 그 북한의 고려의학 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 협력 이렇게 대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구체적인 교류 방안으로는 한의사협회와 북한의 조직과의 상호 교류, 교환 교수의 파견, 그리고 한의사들의 그 의료 지원단, 의료 봉사단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대북 지원 사업을 이제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여러 서적이나 그런 그 한의학과 동의학, 그 당시에는 동의학이라고 불렸는데요. 서적의 교류, 진단 치료기기의 교류, 그 다음에 약재의 수입,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공동 연구와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도 북한과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다른 여타 그 전통의학과 합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북한의 보건정책과 고려의학 정책에 관한 연구 부분을 이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교류 이외에 기타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방안들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중장기적인 교류 협력의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한국 보건의료 전반의 그 교류 협력 방안에 맞춰서 간다고는 그 대원칙을 정해놓기는 하였지만은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한의계 중심의 여전히 한의계 중심의 그런 실천 방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4년에 보고된 보고서인데요. 남북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그 파트 가운데 전통의학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도표를 보시면은 대분류로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구축, 그 다음에 통일 한국 사회에 대비한 미래 정책 개발 부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있어서는 일단은 한국의 한의사와 북한의 고려의사 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인력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한 통일의학을 이제 통일되었 시점을 상정해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목표들을 어떻게 이제 통일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 시행과 관련된 지원이 되겠는데요. 침구 시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들을 재개정하고 역시 한의학과 고려약학, 약학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의료 행정과 의료 기관의 설치에 있어서 정부 내에 통일 정부 내에 어떤 그 행정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지에 대한 그 행정 조직의 통폐합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속에서 전통의학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의 부분, 그 다음에 의료 정보를 표준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이제 EMR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의료 정보 표준화의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료를 사회 보장적인 측면으로 확대해서 이 전통의학을 사회 보장의 어떤 그 장치로서 예를 들면 의료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관련 법규의 재개정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민간 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 부분에서도 이 전통의학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사회에 대비해서 남북한의 이제 동질화 부분에 있어서 전통의학 부분에서도 이 수십 년간 이제 분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것, 학술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다시 통일시켜 나가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는 또 다른 지금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과 달리
또 다른 보건의료의 그 새로운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전통의학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의 이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남북 전통의학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그 정책 과제를 모은 그러한 리스트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인적 물적 교류 방안 이외에도 그 확대해서 법률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정책 이러한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보장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의학 기반의 산업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려의학의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협력 방안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일단 1단계는 교류 협력의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협력을 위한 한의계 안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그 다음으로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을 포함한 삼각지대의 그 협력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전통의학 용어의 표준화 등의 이러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 방안으로는 교류 협력의 초기 단계로서 남북 전통의학의 학술 교류 사업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으로 한반도에 그 한약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 약초 자원들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재들을 다시 가공하는 그 소위 말하는 GMP 시설이라고 하는데 한약재 가공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의학 관련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의료 장비라든지 서적이라든지 EMR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그러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교류 협력의 확산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약제재 공장을 설립하고 그걸 통해서 이 약재 생산량을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남북 공동으로 이 전통의학 분야의 의료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하고 확산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의료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려의학의 우수한 처방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또 그것을 특허권을 보장해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의 고려의학 현안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협력 방안의 보고서를 분석해 봤을 때 일단은 1단계에서는 그 한의계 내부의 어떤 리더십을 중시하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그런 대외적인 협력,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남북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는 학술 교류 사업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한약물 사업이 주로 주된 그 제시 내용이 되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의료기술 개발 등의 산업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의 그 협력 방안들을 분석하여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 강의 시간에서는 그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북 전통의학의 협력 측의 구축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들을 몇 가지를 이제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의계 안에 여러 집단과 기관과 대학과 연구소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한의계 안의 어떤 리더십 또는 협의체 구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남북 간의 상호의 이해와 호혜 평등에 있어서 이 호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통일 한국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호혜 평등의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교류 협력에 공인된 어떤 공식적인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교류 협력이 시행되어야 하고 좀 무분별한 그러한 교류 협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시기별, 단계별 이런 중장기 플랜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측에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협력의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고 남측 안에서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학계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의 어떤 새로운 틀을 고려하면서 그 위에서 우리가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그 몇 가지 고려 사항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그 한의학 발전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한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제안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학술 교류 사업이라든지 한약 관련 사업, 그다음에 경제 협력 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그리고 정책 개발 및 행정 지원 사업, 그리고 국제 협력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려의학의 그 유형무형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향후 통일 한국에서 이 전통의학 분야에 있어서 갖추어야 될 인프라들을 미리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의학의 지식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역시 공동의 EMR 시스템을 개발해서 임상과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사업으로서 그 한의과대학의 이제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고 또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향후에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그 밑그림을 그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어떤 관련 법률과 제도, 행정 지원과 시설, 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를 하나의 그 단순한 그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 체계의 하나로서 이 사회보장 시스템으로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공의료 부분을 확장시키는,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민간 그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공공기관과 지자체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된 그러한 협력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과 여러 지자체와 협력을 같이 하면서 남북 협력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그 주체들은 그 정보와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또 그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수용하려는 그런 컨센서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토대로 정부와 이제 관련 연구기관, 정책기관, 그리고 대학 등의 여러 한의학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의학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기가 되겠습니다.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협력에 있어서 그 기존 방안들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그 방안들 속에 의료정보의 표준화라든지 전달체계 구축이라든지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등의 좀 포괄적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 제도와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유형, 무형의 인프라 구축, 의료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을 하면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그 밑그림 속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리더십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 새로운 호혜평등의 정립, 공인된 교류 협력의 시행, 단계별 플랜의 수립, 그 다음에 자원의 공유와 컨센서스 등의 포괄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 협력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호혜평등을 정립하고 공인된 교류 협력을 시행하고 단계별 플랜을 수립하고 자원을 공유하면서 컨센서스를 지향하는 것들이 새롭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협력과 관련된 법률 제도, 행정체계 연구,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개발, 의료 전달 체계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사회 보장과 공공의료 관련된 이러한 포괄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밑그림 속에서 이러한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 협력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남북 전통의학 교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